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0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이제는 고품격 부동산 방송으로 맞추려고 그동안 시청자분들께서 칙칙한 남자들만 보다가 오늘 화사한 분을 한번 모시고 진행하니까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만족하시죠? 예, 만족합니다. 네, 아주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그죠? 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다뤄보는 이슈 포커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련돼서 네,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뭐 9만 인파가 몰렸다라는 얘기, 어마어마한 소식인데 지난주는 사실 부동산 네. 이슈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요. 네네.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신규 말 그대로 겨우내 움츠렸던 신규 분양들이 빵빵빵빵 터져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화두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분양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개포 8단지, 네. 예, 이제 DH 자이 네. 개포라든가 이제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위법필드라든가 또는 뭐 이제 인천에 아마 서운지구 재개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 계양 뭐 효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노년 아이파크라든가 이제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도심권에 있는 분양 단지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3월달, 4월달은 아주 그냥 분양 축제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들 관람하시는 분들 입장에 사실 엄청 스트레스죠. 사람들 왜요? 줄 서고 모델하우스에 보려고 줄 서고 난리이고 그래서 네. 이제 아무튼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뭐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도 네. 이번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와,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 난리. 저도 전혀 관심 없는 친구 네. 친척 전화 와요. 야 이거 청해 그거 안 돼요. 가점 안 돼요. 거기에 넣으셔봐야. 네. 뭐 아무튼 그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렇게 네. 많이 관심들을 갖고 네. 예, 이슈는 이슈구나 싶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성적표가 몇 점이냐, 네. 요새는 청약 점수. 몇 점이냐 그러면 청약 가점이 몇 점이냐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그게 인생 지표인가요? 지금은 일단은 네. 돈하고도 거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되고 당첨이 돼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이씨 부럽다. 그렇군요. 네. 가점이 안 나와서 일단 포기하는 걸로. 저는 1순위 통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분양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지난 정부에서 얼마 전에 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 서울 방송 죄송합니다. 서울 방송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좀 이렇게 잘 순환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분양하는 거는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한 위화감이나 또는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 뭐 이런 것들 안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주택이신 분들이 갈수록 주택 구입에 대한 여건이 어려워져서 안 그래도 다들 고민한다. 6년 만에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양도소득세 중간정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절세하기 위해서 네. 별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이제 그걸 느꼈던 건데 네. 이제 한 재개발 구역 한 재건축 아파트인지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에 네네. 어떤 보유하고 있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 부탁을 했대요. 혹시 내 거 같은 물건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다른 조합원 없느냐? 네. 왜요? 그랬더니
교환을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교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집, 남이 갖고 있는 집 교환하면 그냥 똑같은 가치의 집이 두 개가 바뀌는 거니까 세금을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안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매매가 두 번 일어나는 것이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네, 그렇죠. 취득세까지 내야 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교환을 거의 안 해요.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예, 중개업자분들 중에 교환계약서 아마 못 써보신 분들이 한 99점? 그렇지. 예. 99점? 네. 그 정도로 안 하는데 교환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이건 뭔 소리야 싶어서 봤더니 그 제목의 그 기사의 제목이 중간정산이래요. 양도소득세 중간정산. 봤더니 중간정산? 예, 뭐냐면 나랑 같은 급에 있는 주택을 맞바꿔서 이쯤에서 양도세를 한 번씩 내자. 지금은 왜냐하면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장기보유공제까지 못 받으니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양도세 한 번씩 내고 네. 앞으로 상승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를 맞고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못 받더라도 받으니까. 이제까지 상승한 분에 대해서는 제자 네. 어떤 그런 중과 없이 세금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취득세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세테크가 된다. 그거를 중개업자가 좋다, 제안한 좋다, 게 좋다. 아니라 좋다. 당사자가 제안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고 생각을 다양하게 많이 한다. 정해진 제도하에서 참 여러 가지 절세법을 고민하는구나 싶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 반면에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막상 이제 기사에서 보면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네. 또는 이제 다른 사람도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이제 응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았다고 이제 그냥 그렇게 보냈다라고 기사에서는 나오는데 아마 이제 뭐 임대사업자를 내든 또는 뭐 그냥 나중에 중과세 낼 생각하시든 이제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로 오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간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어요. 아, 그분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네. 맞는 게 없어서 예, 뭐 그냥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대표님은 중개업 하시다가 네. 교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교환 거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네. 교환 자체가 어렵긴 해요. 교환이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교환은 교환만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예. 네. 교환하는 부동산들이 돈 잘 벌어요. 음. 예. 왜 잘 버는지 아세요? 왜요? 교환이 이제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주로 안 팔리는 부동산 물건들을 교환하는 데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지방 땅이나 이런 것 쪽에서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환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같은 가격의 수준끼리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먹을 것들이 좀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교환 잘하는 분들은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전문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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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도 교환 해보셨어요? 전 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뭐 법제화자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이틀이 잡히면 내용이 조금 내용의 본질이 약간 좀 호도되죠.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올 상반기에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의 안전진단의 기준을 바꾸는 거였고 그 내용의 핵심은 구조 안전을 되게 높게 보겠다라 그래서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굉장히 강화하는 형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던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뒤늦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겠다. 근데 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여당 쪽의 국회의원들이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냐 안전진단 강화해놓고서 뒤늦게 이제 좀 완화하는 거 내볼게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못 믿을 놈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세간의 평가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북카페 안에서도 그 기사가 여러 번 회자되면서 올라왔고 이제 그 댓글도 그 기사의 댓글도 가보면 욕이 많은데 사실 좀 약간 이건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구들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약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네네. 이게 지금은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시행령으로 정하게끔 해놨으니까 국토부가 건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날치기. 지금 네. 짧은 기간 동안만 예고하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장 재건축 아파트들을 끼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야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 내용을 바꿀 때에는 안전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드릴 때에는 임의로 그렇게 시행령으로 건드리지 않고 국회에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법률로서 정하게끔 이렇게 좀 기준을 올려야겠다. 과거에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 구역 지정 요건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서울시 조례로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법이 개정 2012년인가 2013년에 아예 법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노후주택의 비율을 법으로 강제하겠고 시도조례를 한 10% 가감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위 규정으로 올려놓은 거죠. 함부로 못 건드리게끔. 함부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핵심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올려서 안전진단의 기준 자체, 그 법률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국회에서 논의할 이 내용이 핵심인데 네네. 이제 보이는 건. 근데 사실 그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거나 시도 자체는 그런 의미다. 모르죠 또 나중에 통과될지. 그렇죠.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국회의원의 조금 동의를 중요한 받아서 부분이고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런 것들은 건드릴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슈 한번 볼게요. 이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 신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한동안 강조해 왔어요. 정책할 때마다 왜 신규 공급에 대한 게 없냐, 뭐 택지지구 지정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가장 큰 핫 이슈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이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내가 맞네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정부가 보는 통계 물량 같은 경우는 사업 인허가 기준이고 작년에 인허가 많았잖아요. 특히 강남 정비 사업 물량들이 많아서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이에요? 정부에서 본 게?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물량들도 아마 이제 그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에 신규 이제 앞으로 분양할 거다 이런 물량들 허가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 기준으로 아마 물량은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뭐 공급이 서울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글쎄 저는 공급은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을 한 15년 정도 봤는데 15년 정도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이래 이렇게 좋은 분양 물량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때들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량들이 많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물량이 아니 지금이 적은 거면 옛날은 완전 가뭄에 말라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물량이 일단 좋은 분양 물량들이 나올 때들은 있어요. 나올 때들은 있고 결국은 알짜배기 아파트들이 나올 때가 많다.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데들 중에서도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데들이 서서히 도래하게 되는데